분양 대금이 처음에 한 5억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넘더라. 그래서 5억을 더 내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기가 막히죠.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, 도저히 답이 없다, 탈퇴하겠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오신 겁니다. 이제. 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S모 지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냐면 하루에 막 두세 건씩, 많으면 서너 건씩 계속 연락이 오고 미팅도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 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차라리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 25평형, 그 다음에 33평형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이 됐는데 분양가가 뭐 4억, 5억, 6억 뭐 이런 모양입니다. 이제 최근에 분담금이 그 분양가보다 더 나온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한다면 추가 분담금이 5억 5천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10억이 넘는 분양가니까 돈 더 내라,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. 총회를 거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추가 분담금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. 제가 듣기로는 그 추가 분담금 부분을 확정시키려고 한다라고까지가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고요. 조합 측의 입장도 아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게 최근에 그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2022년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요. 지금 1년 정도 사이에 건축 자재비만 해도 최소 50% 이상 올랐습니다. 많은 경우는 60%, 70% 올랐고요. 대기업이 시공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도 시공사들이 도급 계약 단가를 올려야 된다, 안 올리면 우리 못하겠다,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리는 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. 그런데 2배가 올라 버렸으니까 좀 심한 경우죠. 사실은 제가 지역주택지역 사건을 한 수년간 진행하면서 진짜 한 수백 건 진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 좀 과도하게 올랐는데 이유로 하면은 최근에 건축자재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토지비가 오르기도 했고,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분양 대금이 처음에 한 5억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넘더라. 그래서 5억을 더 내라고 하는데 현금 5억 들고 있는 서민들이 누가 있어요?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집을 조금 저렴하게 이제 사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금 몇 억씩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신용대출 같은 걸 알선해 줄 테니까 뭐 1인당 5천만 원씩 신용대출을 해라. 뭐 금리가 9%라고 합니다. 이제 신용대출 안 하시려면은 자기 돈 있는 거로 내세요라고 해가지고 그거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0%씩 지연이자를 물린다고도 했다고 합니다. 제가 정확한 공문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복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, 추가 분담금이 2배로 낸 것도 이상한데 신용대출을 하라고 뭐 강요 비슷하게 하는 거죠. 강요하고 9%나 되면 엄청 비싼 대출금리인데 그나마 그거 없으면 그냥 자기 돈 내세요 하는데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기가 막히죠.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, 도저히 답이 없다, 탈퇴하겠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오신 겁니다. 이제 보니까 다들 뭐 1억 6천, 뭐 1억 7천 이렇게 냈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났어요. 작년 말에.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. 그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사업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돈을 계속 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쌓인 돈이 이제 몇 천만 원씩 2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.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오시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아예 뭐 아주 뭐 악질이거나 최악이거나 사람들이 일부러 뒤통수 쳐가지고 돈을 받으려거나 그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금리도 오르기도 올랐고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더 받아긴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감수를 하고 가겠다는 분들,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까지 났으니까 돈을 더 내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 사업이 망가지거나 그러기 쉽지는 않거든요. 돈 내기만 하면 지어질 텐데 그걸 따라갈 사람들은 조합의 이제 의도대로 돈을 내가지고 이제 분양받고 가시면 되고,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탈퇴를 잘 안 받아준다고 하죠. 뭐 돈도 이제 안 준다고 하고, 조합에서 정식으로 총회 결의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. 조합 쪽에서. 그럼 할 수 없죠. 그럼 소송해야죠. 이제. 그래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, 또 이 조합이 보니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고 또 안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가입한 사람들은 안심보장증서를 주면서 이제 소위 말해 유도를 해서 가입을 했고, 나중에는 뭐 이제 상당히 진행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모집이 되겠다 싶으니까 또 안 줬던 모양이죠. 그래서 안심보장증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 법인이 이제 받은 대법원 판결로 해서 이제 탈퇴하면 될 거고, 없는 사람이라도 저희가 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게 대구에서 한 4년 5년 정도 진행했던 그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 추가 분담금이 그때는 처음에 분양가보다 한 70%, 80% 정도 나왔었습니다.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탈퇴할 수 있다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판결을 근거로 하게 되면은 또 탈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무대행비 정도 공제하는 걸로 나왔는데
있는데 이 조합에서는 업무 대행비가 2,200만 원이거든요. 한 1억 6, 7천씩 내셨는데 한 2천 정도 손해 보시면은 나오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겨도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, 파산해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겠지만 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이 여기에 분양을 받겠다는 분들 내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조합에 돈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 돈을 받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본인의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이 돈을 내고 조합의 의사에 따라 따라가겠다.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겠다 하는 분들은 뭐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더 추가 분담금 내시고 가시면 되고요. 그렇지 않고 난 도저히 내가 따라갈 여력이 없다. 내 돈 낸 거 다 돌려받고 나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관련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